자, 그럼 먼저 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내 정치 이야기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시작된 전국 대혼란 이후에 지난 토요일이었죠. 탄핵 가결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총평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총평을 이미 칼럼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칼럼 제목은 혼돈의 경제. 그러니까 혼돈의 정치, 혼돈의 경제인데요. 그 칼럼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몇 개 있어요. 뭐예요? 그 문구가 한 가지 문구는 제가 정말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너무 지금 와닿습니다. 바로 이런 국면이라고 네네.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정국과 연관시켜서 또 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혼돈의 정치가 혼돈의 경제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그게 제 총평입니다. 참 정확한 묘사네요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라코닉이라는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다들 걱정하는 이 막 문자들을 엄청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최근 1년의 상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계엄 선포 12월 3일 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짧은 계엄 선포의 여파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더라고요. 그 내용의 요지가 뭘까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네. 그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골드만삭스라고 애칭을 하세요. 그래요? 실제. 왜요? 왜냐면 제 이니셜도 GS거든요. 광서. 골드만삭스도 이제 GS 이렇게 GS. 해요. 예. 재미없었나요? 재밌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불러주시는데 네. 자, 골드만삭스에서 냈던 그 보고서는 이제 경제 전망인데요. 임팩트가 뭐냐면 2004년에 탄핵 정국이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역시 2016, 17년에 탄핵 정국이 왔었어요. 근데 역시 경제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도 탄핵 정국일 때 경제적 영향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보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와는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말씀 한번 드려보면 네. 2004년에는 당연히 정치적 리스크,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하방 압력이에요. 탄핵 정국이 좋은 거예요? 탄핵 정국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방금도 학교에 수업하고 왔는데 학생들한테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해야 돼요. 한국의 어쨌든 창피한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저는 알려줘야 돼요. 다양한 해외에서 온 글로벌 학생들이니까. 근데 이런 것을 놓고 아무 영향이 없다. 아무 영향이 많죠. 지금부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드리려 하는데 다만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 때는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2004년에는 물론 정치적 리스크는 경제를 억누르는 하방 압력이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굉장히 강한 다른 상방 압력이 있었습니다. 끌어올리는. 퀴즈 낼까요? 2001년 중국이 뭐에 가입을 하죠? 2001년? WTO에 WTO? 가입합니다.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14%, 16% 성장합니다. 그 시기 그랬다. 그렇죠. 네. 그때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방 압력 때문에 이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두 번째, 2016, 17년에는 물론 정치적 리스크는 하방 압력이었겠지만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마도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폰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2010년대 중반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수출도 늘겠지만 스마트폰 내수 수요도 교체 수요까지 막 일어나겠지만 또 뭐가 급격하게 수출로 이어질까요? 반도체. 오, 잘했어. 와. 네. 누가 그러셨어요? 저희 작가님이.
오늘 회식인데요. 네. 더 드세요 오늘. 고기 많이 드세요. 네. 반도체. 수출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 네. 소위 그때 우리나라의 ICT 산업이 네. 엄청나게 높게 성장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하방 압력은 물론 있었으나 네. 상방 압력이 같이 상쇄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지만 보일러를 따뜻하게 뗀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온도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2023년, 24년, 25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고요. 네. 한국 경제는 그 가장 저성장 고착화의 표본이 되고 있고 특히 25년 당장 뭐를 만나요? 트럼프 시대를 만나요. 그래서 중국 경제도 하향 조정하고 세계적으로 경제를 하향 조정하는 교역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마침 이런 국면에 우리는 정치적 리스크를 만났기 때문에 네. 좋은 기류에서 만났을 때랑 안 좋은 기류일 때 이게 만났을 때랑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후폭풍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후폭풍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